먹은 것 같은데? 그렇지. 와! 오픈으로 와. 아, 흙탕물. 와! 아, 고기가 너무 힘이 좋다. 아직도. 일로와. 아니. 일로와. 예! 네, 멋진 베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진짜 괜찮네요.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꼬리도 심하게 다쳤고, 얼마 전에 다친 상처들이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산란을 하고, 알짜리를 직접 털어내고 산란을 했던 수컷인 것 같아요. 뭐 시기적으로 지금 5월 초니까 아마 좀 일찍 산란을 하고 나서 지금 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개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흙탕물이 지는 곳에서 내 꼬리글을 턱 하고 받아먹고 5.5인치 드라이브 크롤러를 멋있게 쭉 빨고 가는 그런 입질이었는데요. 오늘은 부부의 세계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죠? 부부의 세계 같은 느낌으로 산란을 하고 나서 쌍을 이루고 산란을 한 다음 그 다음 짝을 이뤘던 베스들이 어떤 세계로 다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. 네,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, 꿀팁 베스. 오늘 왠지 고기가 좀 잘 나올 것 같은 기분이네요. 아, 덩어리 한 마리가 시작하자마자 한 마리 턱 하고 나와져가지고.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곳은 대청호예요. 좀 간만에 나와봤는데, 대청호 오니까 또 역시 한 마리가 떡 하고 반겨줍니다. 근데 요 시기에 낚시들 많이 가시잖아요. 뭐 어린이날도 끝나고 어버이날도 끝나고 꿀팁 베스 또 형들은 또 30, 40대 유부남들이 많더라고. 그래갖고 다들 요 시기에 이제 뭔가 가정의 달 미션을 다 클리어하고, 야, 날도 좋은데 낚시 한번 가자 해갖고 주말에 딱 낚시를 가거든요. 근데 가기 전에 하는 게 있죠. 이제 검색을 딱 해보면, 산란이 어떻고 알짜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. 뭐 유튜브에도 많이 보이고 뭐 네이버에도 많이 보이고 SNS에도 많이 보이니까, 그래서 나도 알짜리 준비해서 한번 가봐야지 하고 실제로 낚시를 가보면 또 알짜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. 왜냐면 5월 중순쯤 되면 사실 이런 중부지방, 그러니까 대전을 기준으로 쪽 위아래 동네는 거의 뭐 산란이 다 끝나가는 분위기라서, 그리고 뭐 더 아래쪽 뭐 전라남도 이쪽은 뭐 알짜리가 있어도 요만한 손바닥만 애들이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 시기에 오히려 더 선호하는 곳들은 이런 대형댐에 오면은 이렇게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이런 교차점에 이렇게 넓은 플랫 쉘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. 왜냐면 요런 데는 평소에는 조금 낚시하기 좀 꺼려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본류하고 지류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고기 이동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런 지류 끝에 들어가서, 골장 끝에 들어가서 좀 조용한 데서 산란을 하다가 딱 나와가지고 쉬려는 애들, 혹은 이제 산란하러 진짜 막차 타야지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좀 많이 겹치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좀 선호하고, 특히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흙탕이 딱 지면 저런 친구들, 그러니까 뭔가 회복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좀 뭔가 먹어야겠다 라는 친구들이 사냥을 하러 들어오는 곳이 이렇게 고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이런 길목들로 많이 오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바람까지 딱 불어주면 사냥하기 좋은 조건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저런 고기를 만날 수 있는데, 요 시기 낚시는 아무래도 산란 한 고기, 그리고 산란 중인 고기, 그리고 산란 전인 고기, 이 세 중에 산란 한 고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때인 것 같아요. 산란을 마친 고기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. 이 장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, 너무 또 딱 잘라서 얘기하긴 그런데, 제가 낚시를 한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,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깊은 곳하고 연결돼서 수위 변동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내가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뭐 직벽인데, 산란이 끝나면 이상하게 직벽에서 낚시가 잘 돼요.
뭐 경험적으로 그런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더니, 물론 산란이 끝날 때 우리가 대형댐은 대부분 배수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배수 때문에 그런 건가?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굳이 배수를 하지 않아도 산란이 끝나면은 직벽에 한동안 잘 물거든요. 그게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이 뭔가 이게 수위 변화가 있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, 이런 곳을 좀 선호한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, 두 번째는 그런 직벽이 원래 구강 채널, 그러니까 원래 강이 흐르던 그 강 하도인 경우가 많잖아요. 바로 앞인 경우가 많으니까 댐이 된 다음에도 그런 곳에 좀 있지 않나. 왜냐면 거기가 이게 좀 흐름이 좋지 않나. 그래서 뭔가 내가 막 뭔가 생존을 위해서 막 환경이 좋은 곳을 찾지 않아도 거기는 어느 정도 흐름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테니까 거기에는 베스들이 조금 더 그냥 버티고 있어도 좀 숨쉬기도 좋고 좀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. 마지막 한 가지를 좀 더 보면 요거 좀 특징적인데, 먹이를 좀 찾기 쉬운 곳, 그런 곳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언제고 먹이를 찾기 어려운 곳을 선호하진 않아요. 근데 고수온기가 되면요, 베이트 피쉬가 막 몰리고 이런 자리를 좀 선호하는데, 그렇다기보다는 베이트 피쉬가 많지는 않아도 한 자리에 서서 그냥 따문따문 오는 애들 사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선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베이트 피쉬가 엄청 많고 막 그래서 막 신나게 쫓아야 되는 이런 곳보다는 내가 그냥 있어도 뭔가 여기가 이제 베이트 피쉬가 지나갈 만한 길목이 돼서 그런 곳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걸 탁 먹는 형태. 그래서 입질도 낚시를 해보면요, 막 입질도 뭔가 이렇게 탁 물고 쿡쿡 이런 멋있는 입질보다는요, 뭔가 이렇게 화끈한 확실한 이런 입질, 그리고 뭐 이렇게 던지고 감는 루어에 턱턱하고 들어오는 이런 입질보다는 캐스팅을 해서 천천히 떨어지는 루어를 탁 물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들어보면 입질인가? 물었나? 하고 들어보면 쿡쿡 이러고 있거나, 아니면 그냥 꾹 하고 무게만 느껴지는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요 시기에는 그런 장소들, 그러니까 흐름이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은 곳을 끼고 있는,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좀 평평한 데서 낚시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런 멋있는 직벽들, 그 직벽들의 어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나 큰 안방 같은 것도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큰 바위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. 저도 지금 만약 제가 배를 타고 있거나 배를 타고 있으면 가서 저기 가서 던져보고 싶네요. 장소가 그런데 유리한 건 알겠어요. 근데 워킹 낚시에서 직벽 공략 하려면은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. 지금처럼 또 수위라도 높아봐 저도 못 가잖아요. 그럼 어떤 장소들이 조금 더 괜찮은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직벽이거든요. 여기도 지금 제가 낚시하는 곳은 좀 평평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경사가 좀 있고, 그리고 직벽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한 3, 4m 정도까지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곳, 그런 곳 중에 직벽도 끼고 있고, 그리고 어떤 얕은 쉘로우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들, 그러니까 평평한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들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흔히들 얘기하는 어떤 골창 초입 그런 곳이 있는 곳이라면, 그런 지형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 시기에 조금 유리한 낚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럼 뭐 워킹 낚시도 그런 데 가서 하면 된다. 오케이, 여기까지는 알겠어요. 그러면 채비는 아이고, 고기 물어는 줄 알았다. 채비는 그럼 뭘 쓰는 게 좋냐는 거예요. 저는 지금 이거 5.5인치 스트레이트홈 이용한 이거 드라이브 크롤러죠. 요런 네꼬리그를 사용하고 있는데,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늘하늘한 친구들, 이렇게 가느다란 형태의 긴 스트레이트홈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, 이유는 요게 어떤 작은 입질에도 쪽 빨립니다. 그래서 좀 선호하는 편이고, 움직임도 주로 이렇게 횡으로 되는 형태의 움직임을 하는 채비들보다는 이렇게 폴링을 볼 수 있는 채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네꼬리그를 상당히 이 시기에는 선호해요. 뭐 알짜리 공략에 뭐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형태로 낚시하기가, 그러니까 이렇게 폴링 천천히 떨어지는 형태,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좀 좋아서, 그리고 좀 만만하잖아요, 저 친구들이. 볼륨이 크지 않으니까. 그래서 볼륨이 크지 않은 긴 스트레이트 홈을 이용한 웜리그들을 좀 선호하고요. 그리고 다른 거를 몇 가지만 좀 더 선택을 해보자면, 왜 5.5인치냐에서 힌트가 되는 건데, 좀 큰 로어들을 좀 선호합니다. 러버지그. 그쵸? 러버지그도 좀 선호하고, 러버지그도 트레일러홈을 좀 이렇게 좀 묵직하게 쓰는 편이에요. 그 볼륨을 좀 키워주면, 얘네가 한 마리를 사냥하더라도 턱 먹고, 저 정도면 배가 좀 차겠구나. 약간 그런 느낌? 왜냐면은 작은 고기들을 여러 마리 쫓기에는 체력적으로 좋지 않잖아요. 그래서 좀 만만해 보이고 약간 멍청한 형태의 천천히 떨어지는 루어들을 좀 선호하고, 스몰 러버지 같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평소보다는 조금
트레일러홈을 크게 쓴다든지 아니면 스커트를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조금 더 커 보이게, 좀 더 커 보이게 세팅을 하는 편이고요. 그래서 그 정도가 좀 요 시기에 어떤 직벽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워킹 낚시를 하는 경사도가 있는 사면에서 산란이 끝나고 회복기로 넘어가는 베스들한테 좀 어필이 잘 되지 않나. 그래서 테마는 만만해 보이고 수직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좀 평소보다는 조금 큰 친구들, 또 엄청 큰 걸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스트레이트라면 한 5인치에서 6인치, 그리고 러버지그, 그리고 조금 볼륨감을 키운 스몰 러버지그, 이런 친구들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뭐 여전히 뭐 지그헤드나 이런 친구들은 항상 유리하죠. 왜냐면 뭐 미세한 입걸림에도, 작은 입질에도 탁탁 걸려주는 오픈옥 채비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. 오케이. 크진 않은데 그래도 버틴다. 오! 털렸어. 템질이 제대로 안 됐어. 아니, 그럼 산란 끝나면 웜낚시만 하냐고요.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거는 제가 오랜만에 스피닝도 좀 써보고 왠지 이 드랙 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고요. 미노도 여전히 잘 먹고요. 뭐 다른 루어들도 여전히 잘 먹는데 스피너베이트처럼 이렇게 뭔가 쭉쭉 당기는 이런 형태의 루어들은 조금 조과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. 미노우는 아무래도 좀 스테이 동작이 있어서 그런지 여전히 잘 나오거든요. 다만 우리가 뭐 바루나 같은 걸 썼다면 110mm 이런 루어들을 썼다면 한 130mm 루드라 같은 그런 루어를 써보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큰 먹이를 선호하는 느낌, 그런 게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크게 루어를 좀 크게 가져가는 그런 선택을 좀 하고요. 그리고 그 전에 산란 전에 잘 먹지 않던 루어들, 예컨대 탑워터, 뭐 스틱베이트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뭔가 입질이 좀 활발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물론 산란 전에는 탑워터 입질을 받으면 고기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산란이 딱 끝나가는 시점부터는 탑워터 루어들, 뭐 스틱베이트든 포퍼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웨이크베이트로도 마리수 조과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. 그리고 큰 루어들을 좀 선호해서 그런지 요즘 피디님 좀 빅베이트로 좀 낚으시잖아요. 글라이드 베이트, 그런 큰 친구들도 캐스팅을 해서 슬슬 감아보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루어들에 대한 경향이 좀 크고, 그리고 뭐 빅베이트 이렇게 슬슬 감으면 따라온다고 했잖아요. 여전히 수평적인 움직임에도 반응은 있지만 어쨌든 좀 큰 루어들을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뭐 단순히 뭐 그냥 웜낚시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수직적인 움직임에 여전히 좀 반응이 좋기는 하지만 뭐 딱히 반응이 뭐 뚜렷하게 좋지 않다라면 제가 생각했던 어떤 평소에 사용하던 루어들보다 좀 큰 사이즈의 미노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진동이나 이런 어필력이 확실한 크랭크베이트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, 그리고 탑워터 루어도 잘 되고 뭐 빅베이트까지 뭐 확실하게 어필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좀 낚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산란 끝나고 아무래도 좀 큰 루어를 선호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선택을 하시면 하드 루어로도 충분히 손맛을 즐길 수 있죠? 오케이. 아니,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에 돌이 많으니까 고기를 띄워야 돼. 살짝 긁었어 지금. 이렇게 첫 번째 헤드 쉐이킹만 통과하면 오, 왜 이렇게 화가 많아. 귀여운 베스가 한 마리 나왔네요. 힘을 제법 써줬는데 꺼내보니까 홀쭉하게 마른 게 산란하고 역시 회복하는 그런 개체인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꼬리 밑에도 살짝, 여기 꼬리 밑에 있는 지느러미, 요 지느러미 있죠? 여기도 약간 상처가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몸도 깨끗하고 이 부분의 상처를 봐서는 암컷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요 시기, 그러니까 5월 중순에서부터 폭염이 쏟아지는 여름까지는 아무래도 낚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산란 후 개체에다가 포커싱을 하고 낚시를 하면 조금 더 좋은 낚시를 할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좀 그런 개체들이 많으니까 낚시가 좀 쉽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그렇지만 첫 고기도 그렇고 요 고기도 그렇고 넷꼬리글을 멀리 캐스팅을 해서 한 3, 4m 정도쯤 수심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야가 딱 사라지는, 탁도가 생겨서 물 뒤에가 안 보이는 그런 수심들만 딱딱딱 노렸더니 이렇게 떡 하고 한 마리가 또 나와줬네요.
뭐 물론 저처럼 이렇게 산란 후에 고기에 포커싱을 해서 초점을 맞춰서 낚시를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 시기가 되면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. 준영이 같은 친구들. 무슨 얘기냐면 좀 작은 아직 다 안 자란 고기들이 있어요. 그런 고기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거든요. 뭐 한 30cm? 뭐 이런 친구들이 막 한 손바닥 이런 친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친구들도 마리수로 낚을 수 있는 게 이 시기의 낚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뒤늦게 산란하는 그런 개체들도 있고 그런 낚시가 5월 중순, 5월 말 그리고 폭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낚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어쨌든 이 시기가 얕은 곳에 고기도 많고 낚아내기도 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루어에 반응을 하는 그런 시기니까요. 각자 좋아하는 루어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효율적인 루어들 뭐 한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느릿느릿한 수직적인 움직임을 갖는다든지 좀 큰 볼륨감을 갖고 있는 그런 루어들을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이번 주 꿀팁 배스는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괜찮은 산란 낚시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그럼 이번 주 꿀팁 배스는 여기까지 할게요.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배스.